오늘 네이버의 일봉 차트를 바탕으로 2024년 10월 말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약 8개월간의 시세 흐름과 기술적 지표를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차트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저와 함께 단계별로 짚어보시죠. 2024년 10월 말 네이버 주가는 16만 5,100원을 기록하며 박스권 하단을 단단히 지켰습니다. 이 구간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이동평균선은 전부 하향 기울기를 그리고 있었고 특히 5, 10, 21선이 완만히 역배열을 형성하며 단기 매도 압력이 높았음을 보여줍니다. 캔들 몸통은 작았고 상하 꼬리가 번갈아 나타나며 방향성 부족과 관망세 국면이 연출됐습니다. 거래량 역시 연일 평소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투자자들이 추세를 가늠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1월 초 글로벌 IT 투자 심리 회복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면서 11월 1일 장중 10만 8천 원까지 상승하는 장대 양봉이 포착됐습니다. 이때 거래량은 전일 대비 180% 폭증하며 저점 매수세 유입을 시사했습니다. 5일선이 11선을 상향 돌파하는 소형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고 MACD 히스토그램도 영역에서 크기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RSI는 40선 부근에서 반등하며 단기적으로는 추가 반등 여력이 있다는 신호를 제공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는 16만 8천 원에서 17만 5천 원 박스권에서 횡보가 이어졌습니다. 10일, 21선이 61선 부근에서 엇갈리며 수렴했고 거래량은 여전히 평균 이하로 유지됐습니다. 이 구간 하단 10만 8천 원은 10일 이동 평균선과 중첩된 강력 지지선으로 기능했고 상단 17만 5천 원 부근은 과거 2024년 10일 이동 평균선과 중첩된 강력 지지선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구간에서 방향을 확정짓지 못하고 관망세를 지속했습니다. 연말 배당락 이후 12월 말까지 주가는 17만 원대에서 움직이다가 2025년 1월 초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유입되며 다시금 상승 모멘텀이 포착되었습니다. 1월 7일 17만 2천 원 저점에서 소형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고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이어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주가는 17만 2천 원에서 18만 7천 원까지 반등하며 약 8.7% 상승했습니다. 이 구간 MACD 히스토그램은 영역에서 플러스 영역으로 전환됐고 거래량도 일평균 120만 주를 기록하며 신뢰도 높은 상승세를 형성했습니다. RSI는 65선 부근까지 치솟으며 과열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월 27일 18만 7천 원 고점 부근에서 긴 윗꼬리 음봉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주가는 18만 원대 초반까지 약 마이너스 4% 조정됐습니다. 이때 11선이 21선 아래로 내려오는 소형 데드크로스가 확인됐고 MACD 히스토그램은 양 플러스 영역에서 축소를 거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거래량은 상승 랠리 구간 대비 40% 줄며 조정 국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월 중순 18만 원 부근에서 이중바닥 패턴이 형성되며 반등 신호가 포착됩니다. 2월 15일 18만 500권 저점에서 장대 양봉과 거래량 150% 폭증이 동반됐습니다. RSI는 45선에서 반등했고 MACD 히스토그램도 마이너스 영역에서 크기를 줄여 바닥을 알렸습니다. 이후 2월 말까지 주가는 18만 500원에서 19만 5천 원까지 단기간 8% 반등했습니다. 5, 10, 20일 이동 평균선은 다시 정배열로 전환됐고 거래량도 재차 증가했습니다. 3월 초에는 20만 원 돌파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3월 5일 글로벌 경기 회복 신호와 네이버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가 맞물리며 주가는 19만 5천 원에서 20만 7천 원까지 상승했고 21선이 61선을 상향 돌파하는 메이저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MACD 히스토그램은 사상 최대 팽창 폭을 기록했고 RSI는 75선 부근까지 치솟으며 강력한 랠리 국면임을 강조했습니다. 거래량은 일평균 200만 주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3월 27일 20만 7천원 고점을 기록한 뒤 기술적 과열 부담과 실적 불확실성이 맞물려 4월 초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4월 2일 긴 윗꼬리 음봉과 함께 주가는 20만 원대 중반으로 밀렸고 외서 11선이 데드크로스를 연출했습니다. 이어 4월 전반에는 19만 5천 원에서 20만 5천 원 사이에서 재횡보가 진행됐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은 양 플러스 영역 축소했지만 완전 전환되진 않았고 거래량은
랠리 대비 50% 감소하며 관망세가 강화됐습니다. 5월 중순 19만 5천 원 부근에서 다시 지지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5월 18일 19만 5,200원 저점에서 소형 골든크로스가 형성됐고 거래량은 전일 대비 130%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말까지 주가는 19만 5,200원에서 20만 8천원까지 회복 랠리를 보였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좁게 정배열 상태를 유지했고 RSI는 60선 부근으로 반등, MACD 히스토그램도 팽창했습니다. 6월 들어서는 대형 랠리가 본격화됐습니다. 6월 10일 21만원 부근에서 장대 양봉, 거래량 폭증 300만이 터졌고 5일선이 20, 60, 121선을 연속 상향 돌파하는 트리플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주가는 21만 원에서 29만 5천 원 6권 24일까지 무려 40% 급등했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은 사상 최대 팽창을 보였고 RSI는 90선을 넘나들며 극심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거래량 역시 연일 400만 주를 상회했습니다. 6월 말 신고가 직후 29만 5천원 부근에서 긴 윗꼬리 음봉이 출현하며 단기 조정이 개시됐습니다.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가는 28만원대로 되돌림을 보였고 11선은 21선 다소 꺾이는 소형 데드크로스를 연출했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은 팽창세를 축소 중이며 RSI도 80선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일, 60일, 121선은 여전히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어 중장기 상승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 저항선을 정리해보면 단기 강력 지지선은 19만 5천원 5월 비교적 최근 저점, 중기 지지선은 18만원 2월 이중바닥, 장기 지지선은 16만 5,100원 2024년 10월 저점입니다. 주요 저항선은 20만 7천원 3월 고점, 21만원 6월 랠리 전환점, 29만 5천원 6월 신고가이며 신고가 영역 진입으로 기술적 저항선이 사실상 소멸해 추가 상승 여력이 열려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네이버는 2025년 6월을 기점으로 수렴, 순차 골든크로스 랠리, 단기 조정, 재반 등 대형 폭등의 전형적 상승 사이클을 연출했습니다. 이동평균선 정배열과 MACD, 히스토그램 팽창, 폭발적 거래량 증가는 랠리마다 신뢰도 높은 매수 타이밍을 제공해 주었고 RSI 과매수, 과매도 구간은 전환점을 훌륭히 경고해 주었습니다. 단기 스윙 전략으로는 5일선이 11선을 소형 골든크로스 할 때 분할 매수, 손절 라인은 19만 5천원, 최근 저점, 이탈 시 목표가는 단계별로 29만 5천원, 15만원 구간을 설정하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121선인 18만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 후 네이버 주요 사업, 커머스, 핀테크, 웹툰, AI 클로바 등 실적 모멘텀 발생 시 추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PPT 설명드리기 전에 안내 하나 하고 갈 테니까 집중해주세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실수는 매수 타이밍이나 종목 선정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는 심리적인 패턴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다가 결국 손실을 키우곤 하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실수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뉴스 보고 따라 들어간 경우입니다. 뉴스에 나온 걸 보고 나서 들어가면 이미 끝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시점은 그 정보가 시장에 퍼지고 나서 한참 지난 시점이거든요. 결국 이미 반영된 상태, 심하면 고점에 올라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기대감에 샀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갑자기 횡보하거나 떨어지기 시작하는 경험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이건 정보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순서와 타이밍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정보보다 더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늦게 접하면 독이 됩니다.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 필요한 건 혼자서 뉴스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와 흐름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010-2701-6611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정말 간단하게 종목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실시간으로 상승 시그널이 잡힌 종목을 바로 보내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급등주 추천이 아니라 수급의 흐름과 거래량의 변화를 기반으로 검증된 데이터를 통해 전달드리는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호가창 보고 진입했는데 물린 경우입니다. 이건 더 교묘하고 위험한 실수입니다. 겉으로는 수급이 좋아 보이지만 속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호가창이 강하게 보인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세력이 고점에서 마지막 물량을 던지기 위해 만든 가짜 수급일 수 있습니다.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아 보였지만 금세 거래량이 줄어들고 주가는 다시 원래 가격대로 돌아가는 경우 그 과정에서 따라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에 물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피하려면 단순히 호가창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량의 맥 그리고 수급의 지속성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실시간으로 수급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지금 진짜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그냥 만들어진 흐름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판단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분석과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실시간 공유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010-2701-6611로 문자 보내보세요. 종목이라고만 보내주셔도 실시간 수급이 잡히는 핵심 종목을 바로 전달드립니다. 이건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STOCK인6611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텔레그램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우죠. 안 팔았더니 반토막, 결국 본전에서 매도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일입니다. 수익이 조금 났을 때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욕심 때문에, 손실이 났을 때는 조금만 버텨보자는 미련 때문에 결국 수익은 사라지고 손실은 커집니다. 수익은 줄고 손실은 늘어나는 구조. 이것이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사실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매수와 매도의 기준을 감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익절할 타이밍, 손절할 타이밍, 이걸 명확하게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 기준을 세워드리는 게 바로 저희 역할이고, 그런 분석과 전략을 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반복된 손실의 원인을 바꾸려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휴대폰입니다. 010-2701-6611 이 번호로 단 한 글자 종목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바로 오늘 시장에서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는 종목, 그리고 다음 주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점에 물리지 않으려면, 손실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 뉴스 뒤쫓지 마시고 실시간 대응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직접 여러분의 계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매 타이밍, 전략, 그리고 시장 흐름의 핵심 요약을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010-2701-6611로 문자 보내보세요. 종목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안내 도와드리면서 PPT 자료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컷에서 네이버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지표를 짚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컷에서는 네이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업 이슈와 이 재무 펀더멘털을 통해 살펴보고, 이 모든 요소가 향후 주에 어떤 모멘텀과 리스크로 작용할지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실적부터 살펴볼게요. 네이버는 2025년 1분기에 연결 기준으로 매출 2조 1,500억 원, 영업이익 3천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 영업이익은 18% 성장했습니다. 커머스 부문은 스마트 스토어 고도화와 풀필먼트 네트워크 확대가 거래액 증가를 이끌어 매출이 18% 늘었고, 여기에 간편 결제 연동을 통해 주문 건당 수익성도 개선됐습니다. 핀테크 부문 매출은 네이버페이 거래액이 1분기에만 20조 원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25% 급증했는데, 결제 수수료와 금융상품 중개, 수익이 레버리지를 극대화한 덕분이었습니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웹툰, 웹소설, 뮤직, 클라우드 등 전반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고, 글로벌 월간 활성 사용자가 2,600만 명을 넘어 구독료와 광고 매출이 함께 확대됐습니다. 이처럼 전 사업 부문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자 1분기 실적 발표 직후 네이버 주가는 약 10% 이상 급등하며 시장의 기대를 재차 확신시켰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AI 플랫폼 클로바X의 상용화입니다. 네이버는 3월 말 대화형 AI 모델 클로바X를 API 형태로 개방하며 파트너사 100여 곳과 파일럿을 시작했습니다. 클로바X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14개 언어를 지원하고 자연어 이해, 생성 성능이 전작 대비 대폭 향상된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중소형 이커머스 A사의 고객 응대 시간이 50% 단축됐고, 콘텐츠 제작사 B사는 시놉시스와 썸네일 자동화를 통해 70% 제작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네이버는 2분기부터 API 유료화 매출이 본격 반영될 것이며 AI 부문 연간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 IT, AI 테마 전반이 횡보할 때에도 네이버 주가는 AI 모멘텀으로 15%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클로바엑스의 실제 매출 전환 속도와 파트너 확대 추이가 향후 주가의 첫 번째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커머스 확대 전략입니다. 6월 초 네이버는 동남아시아 3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라인 쇼핑 통합 앱을 정식 출시했습니다. 론칭 첫 달에 MAU 500만 명, 거래액 2천억 원을 기록하며 현지 시장에서 단번에 영향력을 확보했는데요. 특히 네이버페이를 연동해 국내와 동일한 캐시백 포인트 프로모션을 제공한 점이 고객 유치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상반기 누적 거래액은 2조 원을 넘어섰고 당초 연말 목표였던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이지만 라인 쇼핑 성장세가 유지된다면 2026년 해외 비중 20% 달성도 무난해 보입니다. 물류 네트워크 효율, 환율 변동 대응, 프로모션 비용 관리 등이 이 전략의 성패를 가를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분야는 미디어 IP 확장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5월 미국의 주요 스튜디오와 인기 IP 5편에 대한 드라마 영화 판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미의 세포들, 스위트홈, 지옥 등이 포함되며 첫 번째 프로젝트로 1,500억 원 규모의 제작비를 투입해 하반기 넷플릭스 방영을 목표로 촬영을 진행 중입니다. 판권 계약금뿐 아니라 캐릭터 굿즈, 모바일 게임, 콘서트 등 2차 상품 매출까지 더하면 2025년 미디어 믹스 매출은 2,000억 원, 2026년에는 3,5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기 IP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소비되면 광고, 커머스, 페이, 클라우드 등 네이버 생태계 전반에 걸쳐 시너지를 일으키므로 IP 비즈니스의 가시화 속도가 주계도 직결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축은 네이버 파이낸셜입니다. 네이버 증권은 6월 말 AI 기반 주식 거래 서비스 스마트 스탁 베타를 공개해 첫 주간 가입자만 1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AI 종목 추천과 포트폴리오 시뮬레이션 기능, 업계 최저 수준인 신용융자, 위탁 매매 수수료 0.015%라는 파격적인 조건이 주요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2분기 파이낸셜 부문 매출은 1,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성장했고 연말까지 파이낸셜 매출 5천억 원 달성을 자신했습니다. 헬로인슈어 보험 중개 플랫폼 또한 5만 건 견적 요청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 플랫폼이 안정 궤도에 진입하면 네이버 전체 수익 구조가 더욱 튼튼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상반기에 인도 뭄바이와 호주 시드니 리전을 추가해 글로벌 리전 수를 15개로 확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일본, 동남아, 미국, 유럽을 잇는 글로벌 엣지망을 구축했고 연내 북미, 유럽 고객 대상 지연 시간을 50ms 이하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분기 클라우드 매출은 1,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성장했고 AI, 빅데이터, 인액 결제 연계 매출을 합하면 연내 3천억 원 돌파가 유력해 보입니다. 대규모 CAPDX는 단기 비용 부담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 서비스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ESG와 지배구조 혁신입니다. 네이버는 2023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데이터 센터 및 오피스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서남권 데이터 센터에 30MDW 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력 사용량의 20% 이상을 조달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신설과 임원 성과 연계, 인센티브의 ESG 지표 반영으로 지배 구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ESG 평가 기관에서 등급이 상향될 경우 해외 기관 투자가 매수 유입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이 7가지 모멘텀과 리스크를 종합해 향후 주가를 3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모멘텀이 동시 실현되는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AI 매출 1,000억, 동남아 커머스 5조, 미디어 IP 2,000억, 파이낸셜 5,000억, 클라우드 3,000억, ESG 등급 상향이 모두 가시화될 경우 2025년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원을 넘어서며 PDR 25배 기준 주가는 33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랠리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사업 다각화 효과가 안정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각 부문이 연 10에서 20% 성장하며 영업이익 1조 원, 매출 8조 원 수준을 유지하면은 PER 20배로 27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서 안정적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비용 부담, 글로벌 경쟁, 환율 악화, 콘텐츠 제작 지연,
금융 규제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입니다. 이때 영업이익이 8천억 원대로 하락하면 PER 여러 덤배 기준 20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조정받을 수 있고 19만 5천 원 이에서는 단기 바닥 테스트 국면 진입도 예상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 드리는 4가지 핵심 체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I 클로바X의 유료화 매출 추이와 파트너 확대 현황. 둘째, 동남아 라인 쇼핑의 MAU, 거래액, 수익성 지표. 셋째, 웹툰 IP 미디어 믹스 매출 발생 시점 및 로드맵. 넷째, 클라우드 CAPDX 효율성과 ESG 로드맵 이행 진척도입니다. 이 4가지 변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분할 매수, 매도 전략을 세우시고 손절 라인은 19만 5천 원, 목표가는 낙관 15만 원, 안정 30만 원, 비관 20만 원으로 사전 설정해 두시면은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도 모멘텀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한 장의 이미지 단순한 홍보 자료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정보의 흐름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보라는 건 단순히 많이 아는 것보다 언제 알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바로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010-2701-6611. 이 번호는 단순한 고객 센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중이 아직 모르는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되기 전의 종목을 미리 받아볼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적힌 단어 하나, 기적. 이 2글자가 이 이미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문자로 단 2글자만 보내면 됩니다. 기적, 그냥 이거 하나만 문자로 보내면 정보가 옵니다.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아직 뉴스에도 안 나왔고 포털 기사에도 뜨지 않은 그야말로 조용히 시세가 움직이기 직전인 종목, 그 종목의 진입 타점, 기술적 근거, 수급 흐름까지 포함된 정보를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에이 그런 게 어디며 하신다면 여러분, 시장은 냉정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급등 시작 전에 들어가서 조용히 수익을 쌓고 있고 또 누군가는 뉴스 보고 뒤늦게 진입해서 물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정보의 질, 실력, 운? 아니요. 진짜 차이는 타이밍과 출처입니다. 정보가 정확한 출처에서 시점이 빠르게 오느냐, 그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비스는 그 타이밍과 출처를 단 하나의 문자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미지는 계속 보이시죠? 대중에서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그냥 문장이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 중 90% 이상이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보를 먼저 받고, 먼저 살펴보고, 먼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아세요? 실제로 지금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들 중에는 한 달도 안 돼서 수익률 20%, 30% 이상을 기록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 투자자들, 차트 볼 시간도 없고 종목 고를 시간도 없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 문자 하나가 투자의 기준점이자 나침반 역할을 해줍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얼마 전 이 서비스를 통해 소개된 한 종목은 당시엔 일일 거래량이 3만 주도 안 되는 정말 조용한 종목이었어요. 뉴스도 없고 커뮤니티에서 언급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자로 받은 사람들은 기관 수급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1차 지지선, 2차 매집 가능 구간, 예상 목표가까지 상세하게 안내받았습니다. 결과요, 2주도 안 돼서 45% 수익이 났고 그 종목은 결국 메이저 언론의 기사로 등장한 뒤 뒤늦은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보 문자 받은 사람들은 수익 실현을 끝내고 다음 종목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 정말 부러우셨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왜 나는 항상 늦게 알까? 왜 저 사람들은 항상 먼저 매수하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정보 출처의 차이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그 먼저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냥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010-2701-6611 기적 딱 2글자만 보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서비스 전원 100% 무료입니다. 구독자 중 선착순 아니에요. 가입 조건 유료 전환 그런 걸 없습니다. 그냥 문자 보내고 받아보는 것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실제로 수익을 내서 관심이 생기면 그때 더 알아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받아보면서 본인만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데 활용하셔도 됩니다. 리스크 없습니다. 정보만 쌓고 분석력만 길러도 남는 장사입니다. 게다가 이 서비스는 문자뿐 아니라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 중입니다. 카카오톡은 STOCK인6611, 텔레그램도 동일하게 STOCK인6611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조금 더 다양한 정보, 즉각적인 시황 브리핑, 글로벌 뉴스 반영 종목,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도 간단하게 요약된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채널은
실시간으로 차트 캡처와 수급 분석이 올라오고 급등주 포착 시 바로 알림이 뜹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효율적인 정보 수신 채널이 없어요. 저도 실제로 하루 중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이 텔레그램입니다. 왜냐? 내 계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보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계좌가 만족스러우신가요? 수익 나고 계시나요? 아니면 막연하게 뉴스 따라가면서 유튜브 영상 뜨는 종목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고 계신가요? 만약 후자라면 지금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문자 하나 보내는 행동이 당장 다음 주, 다음 달 여러분의 투자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저 가능성이 아니라 검증된 사례로 이미 입증된 방식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 기적, 두 글자만 보내보세요. 정보는 빠르게 받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 기회를 바로 지금 잡으실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언제나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잡은 정보가 여러분의 첫 수익, 첫 계좌 반등, 첫 성공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